안녕하십니까, 지리왕 촉선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시안컵 여정이 끝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고생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여러분, 많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시안컵의 이야기를 지리적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경기를 보면서 호주가 왜 아시안컵에 참가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본선이 시작되기 전 예선부터 살펴보면 의문이 드는 국가들이 몇몇 보일 겁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것 같은 국가인데 없는 국가들도 존재하죠. 자, 위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아시안컵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을 피파 랭킹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총 46개국이 아시안컵에 참가를 했죠. 그리고 이 중 24개국이 본선에 올랐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떨어지고 이제는 단 두 국가만이 결승전 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표를 보시면 의문이 드는 몇몇 국가들이 보일 겁니다. 일단 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에 홍콩, 37번에 마카오, 42번에 괌이 보입니다. 일단 호주랑 괌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죠. 홍콩과 마카오는 아시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특별 자치구일 뿐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나라가 아시안컵에 참가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어쩌다가 이들이 아시안컵에 참가를 하게 됐는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축구계의 가장 큰 손인 국제축구연맹, 우리가 피파라고 부르는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피파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총 211개국입니다. 그리고 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바로 각 대륙의 축구연맹이죠. 아시아는 아시아축구연맹, 유럽은 유럽축구연맹, 그 외에 북중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축구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파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호주가 아시안컵에 참가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호주는 2005년에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을 탈퇴하고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모두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오세아니아 대륙에 배정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 0.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는 4.5장이었죠. 아무리 지역 예선에서 1등을 해도 다른 대륙과 최종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고 여기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주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을 탈퇴하고 아시아 축구연맹에 가입을 신청하게 된 거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적어도 5등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던 거겠죠?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서도 호주가 들어오면 아시아 대륙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서로에게 윈윈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시아 축구 연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는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부지리로 월드컵에 나간 국가도 있는데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오세아니아에 남아있는 0.5장의 티켓을 뉴질랜드가 가져갔겠죠. 그리고 뉴질랜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기어이 월드컵 본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주가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났던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호주는 아시안컵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40년 넘게 우승을 못한 바로 이 아시안컵을 호주는 7년 전에 우리나라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까지 했으니 참 호주로서는 아시아 축구 연맹에 들어온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아시안컵에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분리되어 있던 바로 그 당시에 주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을 대부분 획득해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국제 스포츠 연맹에 다 가입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찌감치 피파에도 가입을 하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해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도 가입을 해뒀죠.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홍콩과 마카오는 보란듯이 여러 국제 스포츠 대회에 얼굴을 내미게 된 겁니다. 애석하게도 마카오 같은 경우는 IOC,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서 올림픽에는 참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스포츠 대회는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홍콩과 마카오는 보란듯이 참여를 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경우는 올림픽도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올림픽 헌장 개헌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만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홍콩은 이후로 올림픽에는 참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까지는 출전을 했습니다.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이 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이런 제약이 없는 다른 스포츠 대회에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파 주관 대회인 아시안컵도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입장에서는 씁쓸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국제사회에 눈치가 있으니 이 정도는 허락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괌은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한 미국의 속령입니다. 한마디로 아시아에 있지도 않으면서 독립국도 아닌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홍콩과 마카오, 호주를 섞어 놓은 지역이 바로 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괌은 당당하게 아시안컵에 참가를 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치권이 큰 지역이었고 그 자치권을 이용해서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을 했고 그렇게 아시안컵에 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괌은 비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올림픽에 참전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비독립국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이쯤 되면 올림픽 개헌 헌장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홍콩을 겨냥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쩐지 홍콩이 조금은 불쌍해지는 상황이군요. 자, 아무튼 실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이 괌은 오세아니아 축구 연맹에 가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을 해서 아시안컵에 참가를 하는지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좀 해봤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이지만 아시안컵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대륙과 경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조금 애매하겠죠. 이들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아시안컵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겠죠. 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영토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도인 모스크바가 유럽에 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들도 유럽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안컵보다는 유에파컵에 참여하길 원했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영원히 아시안컵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국가이기는 한데 이 국가가 아시아의 일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누구나가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영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토의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지역이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홍해와 아카바만 사이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집트 땅이지만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수에즈 운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기점으로 이집트 땅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카바만이 아시아 땅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 스스로도 아프리카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시안컵보다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는 걸 원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집트는 살라의 부상으로 인해서 16강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덜미를 잡혀 떨어졌지만 말입니다. 자, 이번에 또 대륙 간 경계에 있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높고 험준한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맥의 이름이 바로 코카서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스 산맥 위에 있는 세 개의 국가를 카프카스 3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딱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일부 땅이 유럽에 아주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럽으로 갈지 아시아로 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스스로가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시아에 편입돼서 아시안컵에 참여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전히 유럽 축구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로피언 컵에 참가를 하고 월드컵 예선도 당연하게도 유럽인들과 함께 경기를 하며 출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기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프카스 3국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단 1%도 유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도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유럽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정치적인 행보, 스포츠 등등 모든 것들을 그렇게 유럽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시아 축구 연맹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아시안컵엔 출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출전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국가의 97%가 아시아에 있고 수도인 앙카라 역시 아시아에 있습니다. 고작 3%만 유럽에 넘어가 있는데 이 넘어가 있는 3%를 근거로 터키인들은 자꾸 유럽에 편입되길 원하고 있죠. 지금도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화도 다르고 많은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가입이 계속 유보되고 있는 상태의 국가가 터키인 거죠. 상황이 이럴지인데 당연히 아시안컵에 참여를 안 하겠죠. 터키는 단 한 번도 아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스스로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부는 그렇습니다. 과연 터키가 EU에 가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국가네요. 이스라엘 역시 단 1%의 땅도 타 대륙에 속해 있지 않은 찐 아시아 국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시안컵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회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한 우승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시안컵에 이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지 아주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2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4회 아시안게임 때 일인데 이슬람 국가였던 인도네시아는 이 중동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이스라엘 선수들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이 당시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중동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1, 2차 중동전쟁 모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어쩌면 보복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같은 무슬림 국가였던 인도네시아 정부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입국을 거부해라. 그리고 명분은 같은 무슬림 민족인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4회 아시안게임에 이스라엘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5회, 6회 대회는 그나마 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도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회 대회였죠. 74년에 열린 이란의 테헤란에서 7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겁니다. 자, 국가가 이란입니다. 또 슬슬 냄새가 나죠. 심지어 연도가 74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이 총 4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4차까지 모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부 승리를 했죠. 당연히 아랍 국가들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에서 열린 이 아시안 게임에 이스라엘 국가가 참여는 합니다. 인도네시아 때처럼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선수들이 아랍 선수들과 대결을 할 때면 이 아랍 선수들은 보이콧의 의미로 그냥 다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빡칠만도 했겠죠. 온전한 스포츠 경기가 됐어야 될 이 아시안 게임이 정치에 이용이 됐던 겁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아시아 스포츠 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삐진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아시아 국가임에도 아시안컵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 과연 이스라엘이 아시안컵에 참여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유럽과 월드컵 예선도 같이 치르고 유럽 축구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아시안컵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안은 축구 이야기를 지리적으로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알람과 좋아요,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